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에 매달린 전하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동일 극성을 갖는 또 다른 전하 Q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실이 회전하여 꼬인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도를 전기력으로 환산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실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인접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극성일 때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극성일 때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각도기가 있고요. 이 각도기에서 여기에 실을 달아 놓고요. 여기 끝에다가 가상의 금속 성분의 이제 양전하로 구성된 구슬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고정 막대에다가 금속 성분의 구슬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같을 때 얘 둘의 이 관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밀어낸다면 얼마만큼 밀어내는가, 그리고 각도기에 표시된 만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금속구를 갖다 들이댔을 때 이 각도기가 얼마큼 회전했는가 해서 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쿨롱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식으로 이제 정리한 게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을 보시면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쿨롱상수라고 부른다. 이 비례상수에 대한 수식을 쿨롱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는 전기력입니다. 여기에 있는 F가 전기력의 힘이 되겠죠. 그리고 K 상수를 놓고요. 그리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전하량의 곱에는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력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의 단위는 이제 뉴턴으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쿨롱의 법칙을 봤었는데요. 전하의 관점에서 전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전 실험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전하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 라는 전제하에 실험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하의 관점에서 전기력을 보는 것과 전개의 관점에서 전기력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존재하는 주변 공간에는 전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추가로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전하가 투입됐을 때 전개가 추가된 전하에 영향을 주어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전하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다른 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력을 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에 준비된 능력을
전하가 뿜어내고 있는 것처럼 전개가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가상의 시험 전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 혼자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양전하는 이런 전개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또 다른 전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 전기력선에 의해서 그리고 전개에 의해서 여기에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번엔 또 다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일 경우에, 그리고 여기 양전하가 없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도 이런 전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전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개가 형성되고요. 양전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전개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력선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하 분포에 의해서 전개의 방향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하가 분포한 주변의 다양한 위치에 양전하를 갖는 가상의 시험 전하를 위치시켰을 때 원래의 전하가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양전하가 있고 여기에도 이래 음전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양전하일 경우에는 먼저 여기에 있는 가상의 양전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양전하일 경우에는 전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전하일 경우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전개가 안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개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양전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진 전하끼리 만났을 경우에는 가상의 양전하는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전하일 경우에는 여기에 가상의 양전하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전개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두 전하 주변의 전개 분포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양전하가 인접한 경우, 그리고 음전하가 인접한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극성의 두 전하가 인접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양전하가 인접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전개의 양전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되는데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인접한 두 전하 사이에 전개는 서로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음전하가 인접한 경우를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요. 전개는 음전하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인접한 두 전하 사이의 영역에서는 전개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극성의 두 전하가 인접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개는 양전하에서 밖으로 향하고 양전하는 이렇게 밖으로 향하고요. 음전하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하 사이의 전개는 양전하에서 음전하 방향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강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막대 자석의 중심부에 실을 묶어서 들어 올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설명한 것인데요. 이제 막대 자석의 N극과 막대 자석의 S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N극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북쪽을 향하게 되고요. 이제 S극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남극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나침판이 되겠죠. 이 나침판을 놨을 때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N극이 되고요. 남쪽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S극이 되겠죠.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지구 내부가 커다란 이제 자성을 띤 이제 자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에 의한 나침판의 자기현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침판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N극은 지구의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S극은 지구의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석으로 그 나침판에 접근을 시켰을 때 다른 극성의 N극은, 나침판의 N극은 자석의 S극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침판의 S극은 자석의 S극에서 이제 밀려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가 지구 내부의 자기보다 나침판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전하와 자석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와 자석의 유사점을 살펴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극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전하 같은 경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자석은 이제 N극과 S극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극성의 이제 분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석 같은 경우에는 두 극성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한 쌍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유튜브 방송에 이제 업로드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다음 수업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